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성적으로 설명했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우선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어떤 특정한 솔리드 앵글, 특정한 각도에 위치한 디텍터에 입자가 몇 개 들어오냐, 들어오는 인시던트 파티클의 플럭스당, 시간당 그쪽으로 나가는 관측되는 입자의 개수가 얼마냐 하는 걸로 우리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정의한다고 했죠. 그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 이거를 보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타겟이 없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걸 우리 타겟이 없으면 당연히 프리 파티클이죠. 우리 프리 파티클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여태까지 아주 많은 걸 봤지만, 우리 어떻게 보냐면 많은 걸 봤다는 게 뭐냐면, 하나는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또 하나는 앵귤러 모멘텀의 원점에 대해서 특정한 하나 원점을 잡으면 원점에 대해서 시스템이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으니까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그래서 우리 원래는 포텐셜이 있었던 혹은 타겟 파티클이 있었던 곳을 원점으로 잡은 다음에 그 포텐셜을 타겟을 없앤 경우, 그 경우 슈레딩거 이퀘이션. 왜 여기 레디얼 슈레딩 이거부터 보느냐? 왜냐하면 포텐셜이 없을 때랑 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dr 스퀘어드, 우리 전에다 유도한 거니까 우리 뭐 다시 유도할 필요는 없고, 레디얼 파트는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앵귤러 파트는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써서 우리 그 뒤에 나오는 그 L 스퀘어 대신에 L 스퀘어 아이겐 밸류를 써서 다음과 같이 우리 쓴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보면 우리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포텐셜이 없더라도 여기 있는 요양이 L이 0이 아니면 요양이 R제곱분의 1에 마치 포텐셜이 있는 것처럼 유효하게 소유욕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센트리퓨걸 배리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집어넣었었고, 우리 여기서 에너지는 일정한 거지만 다음과 같이 웨이브 넘버를 도입해서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디멘션이 없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쓰면, 뭐 K를 전부 다 없애면, 그리고 쉽게 K 스퀘어를 전부 다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죠. 내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조교를 통해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11월 2일부터 유튜브에 강의가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사정이 있겠지 뭐.
잘렸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지 뭐. 그러고서 있는데 지금까지 해서 너무 길어져서 이건 아니다 그러고 전화를 걸어봤더니 누가 뭘 잘못됐는지 전체 공개가 됐던 걸 11월 2일부터 일부 공개가 됐대요. 일부 공개가 되면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학생이 그 일부에 속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걸 다시 전체 공개로 바꾸고 그 뭐지? 그 링크 그 다음에 코스의 링크 그것까지 내가 블랙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참고를 하면 되죠. 다음 같이 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테크닉이 뭐냐면 여기 있는 유로를 내가 이거 뭐 자세하게 유도를 하진 않겠어. 이건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다 했던 거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그 다음에 R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U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쓰면 적당 복잡한 계산을 하면 계산을 지난 학기에 안 했나? 했을걸?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요. 이거 뭐 아주 무식한 계산 결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를 배우거나 수리물리에서는 스페셜 펑션이라고 배우고 그 왜 스페셜하냐? 물리에서 여러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스페셜 펑션이죠. 그래서 스페셜 펑션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나타나는 유명한 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식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거 솔루션은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을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보면 가장 쉽게 보면 첫 번째는 L이 0이면 쉽죠. 이게 없으면 여기 없으면 U에 대한 2차 미분 더하기 U가 0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이니까 사인 로 아니면 코사인 로가 답이죠. 근데 이걸 R로 쓰면 R0 로는 로분의 사인 로 로분의 코사인 로 다음과 같은 양이 있죠. L이 0이 아닐 때는 이거보다는 좀 복잡하지만 소위 로드리게스 포뮬라라 그래서 R0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적당한 미분 형태로 우리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JL로 로드리게스 포뮬라라는 게 다음과 같이 뭐 시리즈나 그런 걸로 쓰지 않고 뭐 미분 기호가 있지만 이렇게 딱 소위 이런 걸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 요거는 로분의 사인 로를 쓴 거죠. 또 하나는 로분의 코사인 로를 쓴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스페리컬 베셀 펑션, 밑에 있는 거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이라고 불러요. 스페리컬 베셀 이건 스페리컬 노이만 그 특징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볼 거예요. 뭐 어떤 특징을 보냐면 로가 0으로 갈 때 시리즈 익스펜션, 그다음에 로가 무한대로 갈 때 점근적인 표현, 어심토틱 폼을 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보기 전에 보면 로가 0으로 갈 때, 로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분자 분모가 전부 다 0으로 가니까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가죠. 1로 가죠. 원점에서 파이나이트한 양이고, 요거는 원점에서 이건 0이고 이건 1이고 이건 0으로 그냥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원점에서 우리 소위 레귤러한 펑션이라고 하고, 요거는 원점에서 다이버지하는 이레귤러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요거는 여전히 이렇게 미분을 해도 요거는 로가 0인 곳에서 파이나이트한 펑션이고, 스페리컬 베셀 펑션은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여전히 로가 0인 곳에서 다이버지하는 이레귤러해요. 로 이퀄 0에서. 그래서 보면 원래 2차 미분 방정식,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은 2차 미분 방정식이죠. 따라서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여기서 본 것처럼 스페리컬 베셀,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인데 하나는 로 이퀄 0에서 파이나이트 레귤러하고 하나는 로 이퀄 0에서 이레귤러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솔루션을 볼 때 관심 있는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이 원점을 포함하면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 원점에서 다이버지 하니까. 그러니까 원점을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적인 영역이 원점을 포함하면 스페리컬 베셀 펑션만 가지고 솔루션을 구한 거고. 만약에 원점을 제외한 곳에서의 걸 본다면 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고. 그래서 요거에 이걸 몇 개 써보면 어디다 쓰는 게 좋나? 이쪽에다 쓸까? J0는 아까 본 것처럼 로분의 사인 로, J1은 로 제곱분의 사인 로 마이너스 로분의 코사인 로, J2는 사인 로, 코사인 로. 다음 것이 되고, n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마이너스 로분의 코사인 로, n1은 n2로는 코사인 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요거는 아까 로가 0로 갈 때 파이나이트하다고 했고, 요건 로가 0로 갈 때 요게 다이버지 하지만 앞에 있는 것도 로가 0로 갈 때 다이버지 하죠. 물론 둘 다 0으로 가지만 밑에 게 훨씬 더 심하게 0으로 가죠. 그래서 뭐냐, 그렇지만 요 두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극한을 취해, 요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취해서 극한을 취하면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다음 같이 가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계속 제로에서 이레귤러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쓰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쓰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베이시스를 꼭 이렇게 하나로 유일하게 정하지 않고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스페리컬 한켈 펑션이라고 하는데,
L1은 JL로 플러스 INL로 HL2는 HL1로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두 개 인디펜던트 펑션인데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각각이 스페리컬 베셀,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이라고 붙였는데 이 두 개도 이름을 따로 붙이냐? 이름이 모자라서 여기 1, 2로 쓰고 스페리컬 한켈 펑션 of the first kind. 제1종 스페리컬 한켈 펑션, 스페리컬 한켈 펑션 of the second kind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써보면 몇 개를 써보면 투는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되니까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보면 아까 스페리컬 베셀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사인과 코사인, 소위 뭐죠? 오실레이팅하는 스탠딩 웨이브 형태고 이거는 보면 로분의 e to the i로 로가 아까 kr이었었죠. 여기다가 우리 시간의 인디펜던트한 양인데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인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쓰면 e to the kr 마이너스 오메가 t죠. 위에 거만 있으면 플레인 웨이브죠. 스페리컬 웨이브죠.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예요. H1로는. H2로는 이거 컴플렉스 거니까 마이너스 i kr 마이너스 i 오메가 t면 마이너스 i로 묶어내면 kr 플러스 오메가 t죠. 그러니까 그건 안으로 들어오는 거. H1은 물론 요거는 뒤에 로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H1은 outgoing spherical wave, H2는 incoming spherical wave예요. 그 웨이브의 베이시스를 incoming spherical wave와 outgoing spherical wave의 베이시스로 쓴 게 spherical 한켈 펑션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했으니까 우리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로가 제로인 경우, 제로로 가는 경우 또는 로가 무한대로 가는 어심토틱 폼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결과만 그냥 쓰면 원점 근처에서는 로가 뭐보다 작다고 하는데 뭐보다 작아야 되나? 로가 kr이죠. 디멘션이 없죠. 디멘션이 없으면 뭘로 해야 되나? 디멘션이 없는 퀀텀 넘버 L,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L보다 작은 경우 JL 로는 (2L 플러스 1의) 더블 팩토리얼의 로의 L승. 더블 팩토리얼이 뭔지 알죠? 하나씩 건너가면서 그래서 3 팩토리얼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만 3의 더블 팩토리얼은 3 곱하기 1이죠. 하나씩 건너가서 하는 거죠. 다음 것이 되고 NL로는 2L-1의 더블 팩토리얼의 로의 L 플러스 1. 따라서 이건 L이 0인 경우에도 L이 제로로 가면 레귤러하지 않은 다음 같은 거 우리 볼 수 있죠. A.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는 로가 굉장히 큰 경우, 로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아주 무식한 말이죠. 어떤 양보다 크다고 해야죠. 다음 같은 경우
JL로는 sin 2분의 알파. NL로는 H1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어심토틱 폼 멀리서 보면 여기다 e to the 마이너스 r 오메가 t를 붙이면 kr 마이너스 오메가 t의 형태니까 그 다음에 r분의 1이 있으니까 outgoing spherical wave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짓을 계속했냐? 다음과 같은 양을 끄집어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원점을 포함하는 영역이죠. 우리가 스캐터링을 볼 때 물론 포함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점이 포함되고 원점이 포함되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써야 되죠. 원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원점에서 레귤러 해야 되니까 RL은 JL, KR. 이거는 R이 굉장히 커지면 요거죠.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오버 2i 로 대신에 KR 이게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e to the 마이너스 i KR 2분의 L 파이 부호를 이걸 먼저 써야 되죠. 이게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프리 파티클의 결과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점으로 사용해야 될 게 다음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럼 뭘 의미하냐? 스페리컬 웨이브죠. R분의 e to d 다음과 같이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 시간에 의존하는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앞에 있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incoming wave 전체는 요거 때문에 spherical wave고 요거는 outgoing wave예요. 둘 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요거는 i KR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썼는데 이거는 어심토틱 폼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고 이거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그렇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파티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인커밍 파티클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냥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어서 그 프리 파티클의 아이겐 펑션을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았고, 그러면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줘야 되는데 이니셜 컨디션은 뭐냐? 인시던트 웨이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봐야죠. 우리 물리적으로 보면 인시던트 웨이브를 보는 가장 물리적인 방법은 입자가 물론 빔에서 입자가 여러 개가 오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스캐터링을 하는 거는 우리 보지 않고 그 중에 하나씩 인코헤런트하게 뭐냐면 하나가 충돌하는 거, 다음 게 충돌하는 게, 그 다음 거랑 충돌하는 게 서로 코릴레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앰플리튜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진폭의 제곱 확률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빔에 있는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가 로컬라이즈가 돼 있으니까 그거 로컬라이즈 웨이브 패킷 술 써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웨이브 패킷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스캐터링이 웨이브 패킷의 모양에는 상관이 없이 주어지니까, 왜냐하면 나오는 웨이브 패킷을 인시던트 웨이브 패킷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플럭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인디펜던트하지만 그럼 웨이브 패킷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왜 복잡해지냐면 가우스한 웨이브 패킷을 쓴다고 해도 계산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럼 웨이브 패킷을 웨이브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하니까 플레인 웨이브로 쓰는데, 플레인 웨이브로 쓰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노멀리제이션에 문제가 있죠. 우리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할 때도 보면 플레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노멀리제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으니까 박스를 정해놓은 다음에 박스 안에다가 플레인 웨이브를 집어넣고 박스 바깥에는 0이다. 그래 놓고 나서 물리적인 결과를 다 계산한 다음에 박스를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취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프로바빌리티를 얘기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플럭스를 얘기하라. 그래서 플럭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뭐냐면 웨이브 패킷을 쓰지 않고 들어오는 걸 플레인 웨이브로 쓸 거예요. 플레인 웨이브가 쉽죠. 그렇지만 플레인 웨이브를 그럼 박스 안에 넣느냐? 박스 안에 안 넣고 플레인 웨이브를 쓰는 대신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을 프로바빌리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플럭스를 앞으로 생각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의 정의에는 인시던트 플럭스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면 인커밍 파티클을 인시던트 파티클을 어떻게 쓰냐면 e to the I k r 다음 같이 쓰면 되죠. 웨이브 넘버 k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근데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우리 좌표축을 적당히 잡아서 k가 z방향이라고 우리 정하면 되죠. k가 z방향으로 정하면 우리 이거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우리 한 게 뭐냐면 프리 파티클의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인 플레인 웨이브는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쓰는 걸 우리가 파셜 웨이브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요. 그 1학기 때 그거 했죠? 유도를 했지? 그러니까 뭐 원래 다시 유도를 하는 거는 뭐 렉처 노트에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결과만 쓰면.
이렇게 Z축으로 쓰면서 코사인 세타에만 의존을 하니까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으면 스페리컬 하모닉스 YLM에서 M이 제로는 YL0만 들어가고 YL0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에 비례하죠. 다음 같이 주어져 있고 여기도 원래 레디얼 파트는 원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스페리컬 베셀이랑 스페리컬 노이만이 다 있지만 우리는 원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스페리컬 베셀 펑션만 있고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하면 다음 같은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조금 아까 JL의 어심토틱 폼을 썼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 아까 내가 인커밍 웨이브를 앞에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지금 아웃고잉 웨이브를 앞에서 썼으니까 다시 요 우리 인커밍을 먼저 앞에다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걸 쓰면 I 대신에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으면 I over 2K 를 끄집어내면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요게 incoming 이쪽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아니까 요게 outgoing spherical wave라. 그래서 우리 radial function뿐만 아니라 우리 partial wave expansion을 써서 plane wave를 들어온 incoming wave를 incoming plane wave를 incoming spherical wave와 outgoing spherical wave의 슈퍼포지션으로 쓴 거죠. 자,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왜 내가 프리 파티클을 먼저 했냐면 그러면 타겟이 있으면 혹은 타겟이 원점에 포텐셜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포텐셜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는 인커밍 웨이브죠. 이건 아웃고잉 웨이브죠. 그러면 포텐셜이 있어도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가 스페리컬 웨이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커밍 웨이브는 무한 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인커밍 웨이브는 아직 타겟을 안 만났어. 그죠? 무한 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타겟을 아직 안 만났죠. 그러니까 타겟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 타겟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타겟이 있어도 인커밍 웨이브는 프리 파티클 중에 인커밍 웨이브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타겟이 있는 곳까지 오질 않았어. 타겟에 대한 정보가 없죠. 반대로 아웃고잉 웨이브는
포텐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죠. 나가는 거는 이미 포텐셜과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나가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는 파동은 포텐셜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다음 같은 거에서 관찰한 거에 의하면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 비교해 프리 파티클의 경우에 비해서 포텐셜이 있는 혹은 타겟이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은 안 변해. 인커밍 웨이브는. 여기는 바뀔 거라 이거예요. 근데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우선 파티클이 타겟에 흡수되거나 뭐 이런 소위 이닐레스틱 스캐터링 같은 경우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 우리 스캐터링 파티클의 넘버가 보존되는 스캐터링이면 우리 인커밍 플럭스랑 아웃고잉 플럭스가 줄어들면 안 되죠. 프리 파티클에 비교해서 이거에서 생기는 인커밍 플럭스랑 아웃고잉 플럭스가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가는 것도 역시 스페리컬 웨이브지만 플럭스가 변하지 않으려면 포텐셜이 타겟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기에 페이스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럭스 컨서베이션에 의하면 인커밍 웨이브는 변화가 없고 아웃고잉 웨이브는 페이스만큼의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아주 많은 길을 돌았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고잉 폼은 이렇게 썼지만 이제 다 지우고 타겟이 있는 경우 psiR이 어떻게 된다고? 어심토틱 폼이에요. 항상 정확한 텀은 아니고 어심토틱 폼은 여기에 페이스 S라고 하지 뭐. 근데 이건 L에 대한 썸이죠. 그러니까 L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K에 대한 함수일 수 있죠. 다음 같은 SLK. 이건 페이스라서 SLK는 1인 다음과 같은 페이스만큼 차이가 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페이스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페이스니까 델타 LK가 리얼 넘버일 경우 e to the 2i 델타 LK로 써요. 여기 왜 2가 있나요? 귀찮은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표현이 더 간단해져요. 그때 이때 델타 L을 페이스 쉬프트라고 해요. 왜 이렇게 쓰면 더 간단해지는지는 좀 이따 이제 결과를 보면 알죠. 이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스캐터링은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인커밍 웨이브가 오는데 이거 플럭스를 생각하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와. 그 다음에 계속 스캐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이 안에는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가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다고 지금 한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이 중에 인시던트 웨이브를 끄집어내고 싶어. 인시던트 웨이브를 끄집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인시던트 웨이브를 끄집어내고 싶으면 SLK라고 썼는데 어떻게 쓰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썼지. 이거를 SLK 마이너스 1으로 써요. 이거 뭐 원래는 SLK인데 2를 더했다가 2를 뺀 거죠. 똑같은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 요거랑 요 앞에 있는 거를 합한 게 이거 다 합하면 아까 우리 뭐였었죠? 프리 파티클에서 파셜 웨이브 익스펜션을 한 거에 대한 어심토틱 폼이었었죠. 이 앞부분에 요 1에 해당되는 거는 프리 웨이브예요. 들어오는 인시던트 웨이브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Z 방향으로 썼지만 Z 방향을 임의의 방향으로 해도 우리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래서 지금 이게 타겟이 있을 때, 스캐터링이 있을 때 전체 그 시스템의 스테이셔너리한, 스테디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인데 psi r은 역시 어심프토틱 폼이고 앞에 있는 1에 해당되는 게 e to the i kr 코사인 테타인데 다시 이걸로 쓰고 플러스 서메이션 (2l 플러스 1) I, L E I 요게 아니 원래 마이너스였었지? 마이너스였으니까 요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모로 들어가면 IK SLK 마이너스 1 PL 코사인 베타 그리고 나머지 R분의 E to the I KR 하고 요 앞에 나머지 나머지 하나가 남은 게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I L 파이죠.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I 파이의 L승이죠.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I죠. 앞에 있는 I의 L승이랑 곱하면 1의 L승이니까 이거죠. 다음 같이 쓰면 되죠. 이제 드디어 뒤에 있는 건 더럽게 복잡하지만 행복한 형태를 끄집어냈죠. 우리 전체 스테이트를 스캐터링이 일어날 때 인시던트 웨이브랑 스캐터드 웨이브로 쓴 거죠. 인시던트 웨이브 이외의 건 스캐터드 웨이브죠. 요게 들어오는 인커밍 플레인 웨이브
요게 outgoing spherical wave죠. 아, 이렇게 쓰니까 귀찮아. F 세타. 이 아는 거 세타에만 의존하죠. F 세타는 서메이션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그럼 FLK는 여기 있는 거 SLK 마이너스 1의 2IK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psi r은 e to the ik 다 r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속 쓰려면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렇게 쓰면 굉장히 간단해졌네 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더러운 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쓰면 우리 특징은 알 수 있는 거죠. incoming incident wave 더하기 outgoing spherical wave. 드디어 우리 이 형태를 썼어요. 물론 F세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FLK를 알아야 되고 FLK를 알아야 되려면 페이스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 페이스는 아직 우리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타겟이 뭔지 혹은 타겟과 인시던트 파티클이 상호작용이 뭔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피직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물론 이 어심토틱 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피직스를 썼지만 여기에서 포텐셜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만 알지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간에 아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형태로 쓸 수 있다. 결국 그럼 마지막에는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 되죠. 하지만 그걸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쓴 게 뭐냐면 드디어 어심토틱 폼을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인커밍 플럭스 뭔지 알죠? 아웃고잉 플럭스가 뭔지 알죠? 그러면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할 준비가 돼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플럭스를 계산하려면 이거에 대한 플럭스를 계산해야 되죠. 이거에 대한 플럭스는 요거의 플럭스 더하기 요거의 플럭스가 아니에요. 인터피어런스 텀이 있죠. 그죠? 이거 앰플리튜드의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부터 그렇지만 우리가 긴 아규먼트를 긴 논의를 통해서 스캐터링에 대한 전체 스테디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제 복잡하지만 이제 플럭스를 보자.
자, 이제 플럭스를 계산하면 플럭스 우리 알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h바 오버 2im 이게 어떻게 되나? psi 스타 gradient psi 마이너스 psi 이거 계산해야 되죠. h바 오버 2im psi 스타 요거 e to the I k 닷 r 플러스 f 세타 r분의 e to the I k r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뒤에 것도 써야 되지만 우리 뒤에 거는 보면 앞에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뺀 거니까 그죠? 그래야지 듀얼 넘버가 되니까 아니 퓨어 이미지 컴플렉스 컨주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계산을 해야지. h바 2im e to the r k 닷 r 마이너스 플러스 f도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니까 r분의 e to the 마이너스 i k r 이건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원래는 그레디언트를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 쓰면 R에 대한 미분, 세타에 대한 미분, 파이에 대한 미분이 있죠. 근데 여긴 파이의 인디펜던트니까 파이에 대한 미분은 0이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미분을 하면 세타에 대한 미분은 세타 헷,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가 앞에 붙어 있죠. 그레디언트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플럭스예요. 어떤 스피어가 있으면 스피어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플럭스를 봐야 되죠. 나가는 플럭스를 보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컴포넌트는 R 벡터예요. R 햇에 비례하는 성분이니까 여기서 세타에 대한 미분은 0으로 놔도 돼요. 실제로는 0이 아니지. 플럭스에서는 0이 아니지만 우리 앞으로 플럭스를 볼 때는 나가는 거를 봐야 되니까 R 이퀄리티를 쓰지 않고 화살표를 쓰면 되지. R 방향만 끄집어내겠다 이거예요. 혹은 R 방향 혹은 다른 거. R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걸 미분하면 IK가 되니까. 그죠? e to the IK 닷 R 그 다음에 이건 R 햇 F 세타 이거 R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먼저 분자를 미분하면 분모를 미분하면 에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뺀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계산이 더럽게 복잡한데? 계산하면 오른쪽 다 쓰기 여기 좁으니까 이쪽에다 씁시다. h바 오버 2im
첫 번째 이거 곱하면 IK.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IK F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세타 R분의 이거는 K가 Z방이니까 KR 코사인 세타죠. e to the 마이너스 I K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요거를 또 있잖아. 우리 좀 더 간단히 해볼까? 좀 더 간단히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R분의 1에 인디펜던트한 거, R분의 1에 비례하는 거, 요것도 R분의 1에 비례하는 거,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 R 3승분의 1에 비례하는 거 있죠. R 3승분의 1에 비례하는 건 무시합시다. 왜 무시하는지 좀 있으면 알게 돼요. R 제곱분의 1텀까지 끄집어내면 그러면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요게 맨 앞에 붙어 있으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IK 이거 썼고 요거를 써야 되는데 요걸 먼저 쓰면 되지. 요거 IK 요거에다가 앞에 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IK R hat F 테타의 절대값의 제곱 R 제곱분의 그 다음에 지금 요거랑 요거를 곱했는데 요거랑 요거 곱한 거는 3승 R 3승분의 1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요거랑 앞에 있는 걸 안 썼네. 지금 요거랑 요거 곱한 걸 썼고 요거랑 요거 곱한 걸 아직 안 썼죠. 그걸 쓰면 마이너스 R hat F 세타의 R 제곱분의 e to the IKR 1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IKR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 곱한 거 썼는데 이거에다가 이거 곱한 건 안 썼네. 지금 아직 그걸 써야 되죠. 그걸 쓰면 플러스 IK R hat F 세타 R분의 e to the R K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다 썼고 R에 3승분의 1을 안 썼죠.
어심토틱 폼이죠. 어심토틱 폼을 쓰면 요거에다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면 2배 IK, 2배 I로 나면 첫 번째 거에서는 H 바 K 프리 파티클의 플럭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요거에서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야 되니까 2n분의 h 바 k r분의 1 i는 없어지고 f 스타 세타 e to the 마이너스 i kr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에다가 그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f 데타 i kr 마이너스, 우리 이거 돼서 리얼 넘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에서 이거에 을 빼면 플러스 h 바 k 오버 m r 헷 r 제곱분의 f 테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에 의해서는 역시 또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h 바 오버 2im r 스퀘어분의 r 헷 ik 이 n분의 i는 빼야지. 이 n분의 요거에 마이너스 2i 마이너스인가? 가만히 있어. 이게 앞에 ik가 있지. ik가 있으니까 밑에 ik랑 여기 ik가 있으니까 i랑 i를 빼면 아, 2m 맞죠? 2m분의 빼면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요 식에서 빼야 되니까 똑같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아, 여기서 나온 거지? R 그건 아니고 요거는 R 요거지. 요걸 여기서 쓰는 거죠. 여기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2im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2im f 데타 e to the i kr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데타 e to the 마이너스 i kr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다 썼죠. 플러스 5도 3승 r 3승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플럭스를 보니까 더럽게 복잡하죠. 더럽게 복잡한데 항상 요 남아있는 복잡한 텀에 보면 엑스포넌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가 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가 이게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R이 무한대로 가면 rapid oscillation을 하죠. 그러니까 R이 0이 아니면 rapid oscillation을 해요. 그죠? 코사인 테타가 1일 때는 괜찮죠. 그죠? 근데 코사인 테타가 1일 때가 언제예요? 테타가 0이죠. 스캐터링을 안 하는 거죠. 스캐터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캐터링 앵글이 0이죠. 0이라는 거는 지나가서 똑바로 그냥 들어온 진행 방향으로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는데 디텍터를 여기다 둔다는 거죠. 그러면 인시던트 웨이브도 다 일로 가죠. 그럼 여기 들어온 게 인시던트 웨이브에서 온 건지 스캐터가 돼서 온 건지 구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포텐셜이 작다면 대부분의 인시던트 웨이브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디텍터를 댄다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KR 1 코사인 테타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고 요게 1 코사인 테타가 0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벗어나면 1 코사인 테타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그 다음 0이 아닌 순간 R이 무한대로 가면 이 텀들은 전부 다 average out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타가 0인 부분을 안 보는 거예요. 0인 부분을 왜 안 보냐? 0인 부분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시던트 웨이브에 가려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디텍터를 놓는 거는 디텍터를 빔 파티클 앞에다 놓을 수 없죠. 빔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빔이 아닌 곳을 놓으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브리지 아웃 되고 남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사실 테타가 제로면은 스캐터링을 안 한 거랑 한 거랑 구별을 할 수가 없죠. 스캐터링 하수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테타가 0이 아닌 곳을 봐요. 테타가 0이 아닌 곳에서는 플럭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는 인시던트 웨이브에 의한 플럭스인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타겟이 있어. 그다음에 로컬라이즈드 빔이 와요. 빔이 오는데 물론 이게 아주 인피니틀리 크지만 크지 않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 그냥 통과해 나가는 파동이 있고 언스캐드드 웨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웃고잉 웨이브가 있죠.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디텍터를 놓고 각도를 물론 레버리터리 프레임에서 다음과 같이 놓으면 요거를 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요거는 인시던트 플럭스, 레디얼 플럭스는 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플럭스는 J 이거 곱하면 되지 뭐. 이게 뭐냐면 n분의
h 바 k r 스퀘어 분의 f 데타의 제곱. 따라서 아까 본 요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요 나가는 플럭스를 알았으니까 나가는 플럭스를 incoming flux per unit time 그러니까 시간당 그러니까 incoming flux로 나눠주면 differential scattering cross section을 얻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differential cross section을 우리 페이스 시프트로 표현을 하고 지금은 elastic scattering인 경우 다시 말하면 들어온 입자가 전부 다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는 흡수를 할 수도 있죠. 소위 inelastic scattering인 경우에도 두 경우에 다시 또 한번 포뮬레이션을 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